반갑습니다, 여러분. 더 체험수학의 체험쌤입니다. 자, 이번 강의 다항식의 곱셈의 응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 차례입니다. 이 다항식의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이제 어떤 내용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지, 어떻게 써먹는 건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 건데, 교과과정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로 등장하는 내용은 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요, 직접적인 수의 계산을 어떻게 우리가 편리하게 할 것인가, 곱셈 공식을 이용한 수의 계산 내용입니다. 말보다 역시 예시가 훨씬 더 직접적으로 와닿죠. 우리가 요런 숫자를 한번 계산을 해본다고 쳐볼게요. 자, 98의 제곱. 이게 만약에 곱셈 공식을 배우지 않았던 이전의 단계였다면 분명히 이거는요, 98을 두 번 곱해가지고 계산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의 구조를 좀 잠깐 보면요, 이 완전 제곱식의 분류는 요런 친구들의 식이 있었죠.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에 2ab 플러스 b제곱으로 요렇게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면 너를 98로 쓰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한번 써보는 겁니다. 100에서 2를 뺀 거, 그리고 나서 그걸 제곱한다고 썼을 때도 괜찮죠, 그쵸?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숫자를 우리가 써서 표현을 하게 되면 곱셈 공식의 표현에 이제 딱 연결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앞에 숫자를 제곱하고 빼기 2 곱하기 숫자 각각을 곱한 다음에 더하기 뒤에 숫자를 제곱하면 당연히 똑같이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럼 나머지 이제 계산만 남은 겁니다. 그럼 100의 제곱이니까 만이고요. 그 너는 2 곱하기 100 곱하기 2는 400이네요. 거기다가 플러스 4까지 하면 100에서 만에서 400을 뺍니다. 9600인가요? 그래서 9600에다 4를 더하니까 이렇게 9604가 되는구나. 98을 물론 두 번 제곱해서 계산해도 되겠지만은 훨씬 더 숫자가 편리해진다 이거죠. 그렇다고 이거는 무조건 쓰는 건 아니고요. 지금처럼 선생님이 이 기준이 되는 숫자를 제곱을 취했을 때 조금 더 쉽게 하는 그런 숫자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쓰시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 요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101에다가 99를 좀 곱해볼까요? 자, 그럼 이것도 101, 99 직접 곱하는 게 아니라 모양을 가만히 보니까 이 100이라는 숫자에서 똑같은 만큼을 커졌고 작아졌단 말이죠.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곱셈 공식이 바로 요렇게 a 빼기 b, a 더하기 b 합차 공식의 구조 아닙니까? 그럼 이 결과물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 그 형태에 맞게끔 좀 모양을 변형해 주면 100 더하기 1 곱하기 100 빼기 1이 돼서 똑같은 숫자 두 개, 그러면 앞에 거 제곱해서 빼기 1의 거의 제곱이니까 결국 만 빼기 1은 9999다 이거죠. 훨씬 더 계산이 편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곱셈 공식을 이용한 대표적인 두 가지 형태가 요런 계산법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로 가봅시다. 자, 두 번째는 근호를 포함하는 형태를 계산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이것도 예시 하나를 좀 들어보자면 요렇게 루트 3 더하기 1, 루트 3 마이너스 3과 같이 근호가 포함되어 있는 식 또는 값을 가지고 계산할 때 우리가 곱셈 공식을 적절히 이제 다항식의 곱셈 내용을 적용해주면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전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나오는 값들 좀 적어보면 루트 3은 두 번 곱해지니까 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3 루트 3, 그리고 루트 3 한 번 더해줄 거고요. 다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럼 너 루트 3 제곱하면 3이니까 뒤에 3하고 만나서 지워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개에 대한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요, 근호가 이쁘게 계산되어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특히 이 분수 형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이거 타이틀을 먼저 적어보고 할게요. 바로 아주 유명한 친구입니다. 분모의 유리화. 앞으로 여러분들이 분수 형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분모의 유리화가 계속 등장할 예정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분모에 근호가 포함되어 있는 이 무리수 자체의 값이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적절히 모양을 뭐로? 유리수로 바꾸는 거. 이제 그게 분모의 유리화인데, 살펴보죠. 어떤 내용인지. 일단 분모에 이런 식으로 루트 a 더하기 루트 b 근호가 포함되어 있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이게 좀 못생긴 친구들이 이렇게 왔다고 쳐보겠습니다. 자, 전제는 당연히 근호 안에는 양수만 들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하고 b는 같지 않다고 이렇게 쳐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분수의 특징, 분모와 분자의 똑같은 수를 곱해도 여전히 값은 변함이 없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뭘 어떻게 해줄 거냐인데, 근호 자체는요 우리가 제곱을 하면 루트를 없앨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래? 그럼 나는 너를 제곱해서 없애야지 라고 또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루트 a를 제곱하고 2배의 루트 a 루트 b 그리고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얘네들이 남아서 아직은 근호가 남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지금 유리수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따로따로를 제곱해 줄 수 있다면 이건 가능한 이야기. 인정? 따로따로를 제곱한다? 그런 형태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합차라고 불리우는 형태의 곱셈 공식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호가 반대인 친구를 곱해주게 되면은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면서 따로따로를 제곱해주는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자, 바로 이겁니다. 이 친구를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모에다가 뭘 곱해줄 거냐? 루트 a 더하기 루트 b와 부호를 반대로 하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를 이렇게 똑같이 곱해 줘본다 이겁니다. 자, 그래도 어차피 값은 똑같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분모가 루트 a만을 제곱해주고요, 루트 b만을 제곱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게 되는 유리수 형태로 모양을 바꿀 수 있다 이거죠. a-b, 어차피 나중에 이건 숫자입니다, 그죠? 계산돼서 얼마라고 이렇게 쓰여질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합차의 형태, 이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근호를 적절히 벗겨주는 유리수로 바꿀 수 있다. 분모의 유리화를 살펴봤습니다. 자, 너무너무 잘 사용할 거고 많이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요. 반드시 꼭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넘어가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곱셈 공식의 변형이에요. 말 그대로 앞서 배웠던 곱셈 공식을 이제 적절히 변형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특수 부위,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우리가 값을 보고 싶을 때 내용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죠. 간단하게 보면 a 더하기 b의 제곱, 즉 완전 제곱에서는 이 값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나온다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 a제곱과 b제곱, 자, 만약에 요거 딱 두 개, 난 이 두 개의 값만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당연히 너 꼴 보기 싫은 거는 그냥 이항해주면 그만이 아니에요. 옳거니?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형태는 우리가 이 친구를 이항함으로써 어떻게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ab를 취해주는 값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습니까 이거?
a-b의 제곱에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 같은 방식이네. 너도 이렇게 이항해주면 똑같은 값이지만 이번에는 뺄셈의 제곱에서 플러스 2ab를 해줌으로써 나오는 값이구나 라는 걸로써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곱셈 공식인데 적절히 우리가 원하는 것만 좀 보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별거 없죠, 그쵸? 그럼 두 번째, 이번엔 또 어떤 방식이냐?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야, 이게 똑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 2ab만 어떻게 좀 잘 해주면 이 서로가 서로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a 더하기 b의 제곱이 a-b의 제곱에서 자, 요 결과에서 뭘 해주면 얘가 나올까요? 그렇지. 플러스 4ab를 해주면 나오게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죠? 중간 과정을 한번 쓸까요? 요 a 플러스 b의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다가 4ab를 취함으로써 동량끼리 계산하면은 플러스 2ab의 형태의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 뭐 이렇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가 a-b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바뀌어진다. 이게 결론입니다. 같은 방식이겠죠. a-b의 제곱 또한 우리는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즉 반대의 부호를 갖고 있는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부터 마이너스 4ab를 해서 결국 요렇게 얻어낼 수 있겠구나. 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부호를 반대로 해줄 수 있을 때, 혹은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되겠군. 결론이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본적인 변형인데 한 가지만 더. 이 조금 여러분들이 연습을 안 하면 헷갈리는 형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b라고 하는 자리에 앞서 썼던 a의 역수 모양, 즉 b의 a분의 1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자, 요게 똑같은 공식을 적용하는 건데도요, 이 a분의 1이 오게 되면은 뭔가 좀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표현되어 있던 ab, 이 두 개의 곱의 값이 얼마가 돼버립니까? ab가 1이 돼버려요. 그쵸? 역수니까. 그럼 얘네들 값을 실제로 쓸 때는 표현을 하겠나요? 안 하겠나요? 안 한다 이거죠. 안 보인다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첫 번째 여기 식에다가다 b에다가 이 a분의 1을 넣어볼게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너는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 요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다 들어가면 너가 a 더하기 a분의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a 곱하기 a분의 1이다 보니까 이게 약분돼 갖고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문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마치 곱셈 공식의 변형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처럼 보이기 또 십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도록 좀 연습을 해둬야 돼요. 그럼 같은 방식으로 또 표현이 가능한 거죠. 너는 그럼 누구로부터? 그렇지. a 빼기 a분의 1의 제곱으로부터 더하기 2만 해주면 되겠구나. 또 이렇게 두 번째 공식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죠. 여기 2번 식에도 같이 똑같이 넣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값은 마지막 결과에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제곱에서 얼마를 더해줌으로써? 그렇죠. 4를 더해줌으로써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제곱은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에서 이렇게 4를 반대로 이번에는 빼줌으로써 같은 값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역수가 들어올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연습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연습을 통해서 능숙하게 만들어 놓는 걸 목표로 하시길 바랍니다. 곱셈 공식은 내용을 이해한다
라는 걸로는 좀 부족해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게 되기를, 능숙하게 되기를 요구하는 파트니까 많이 써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